자, 경제신문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머니투데이 신문 일면에 나온 기사부터 체크를 해보실까요? 정의선, 미래 드라이브 이번 목적지는 LG. 네,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서 어제 구광모 회장을 또 단독 회동을 한 소식에 좀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고 관련주가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인트벤처 설립할 것으로 좀 얘기가 모아지고 있고 인도네시아 쪽이요. 앞으로 배터리 동맹이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양상. 여러 가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가 흐름 상으로는 LG화학이 지금 역사적 고점 탈환 시도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전반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살피고 계십니까? 네, 우선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정의선 그 부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회동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또 이제 LG와 또 이제 두 번째 또 회동이 지금 가졌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 시장에서 최근에 전기차 판매량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러한 속도가 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팬데믹 이후로,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지금 이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을 지금 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향후 이제 전기차 시장 성장이 좀 가팔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러한 좀 어떻게 이슈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제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이러한 국내 이제 대표적인 2차 전지 업체들과 이러한 협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부분이 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러한 2차 전지 시장 성장,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높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이러한 2차 전지 관련주, LG화학도 지금 신고가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팬데믹 이후에 또 글로벌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전기차 시장 성장 쪽으로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좀 지금 모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2차 전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 좀 주도 섹터로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혹시 보고 계시는 종목 있으세요? 2차 전지 관련? 대표적으로 이제 LG화학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외에 이제 좀 중소형 그런 부품 섹터들 같은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종목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주가 이제 업사이드가 좀 높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 배터리팩 LG화학과 함께 이제 헝가리로 진출한 또 배터리팩을 만들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그런 또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기사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실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분기가 끝나면 실적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자, FN가이드에서 최근 한 달 동안 추정치를 좀 비교를 해봤더니 전체적으로는 한 달 전보다는 한 2.3% 이익 추정치가 낮아졌는데 에너지나 항공 등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방산 업종에 대해서 평가가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선이나 증권사들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요즘 모락모락 나오고 있습니다. 얻어볼 수 있을 만한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이제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암울할 것으로 대부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눈높이가 이미 낮아져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좀 의외로 좀 괜찮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좀 타격을 받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항공이라든지 여행 업종 같은 경우에 정말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반면에 이제 항공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같은
항공사들, 국적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탑승객은 급감을 했습니다만 네. 오히려 지금 화물 물동량이 좀 늘어나면서 또 2분기 또 그 실적 또 그 흑자 전환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역발상 측면에서 그냥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다는 점을 봤을 때 이제 1분기에는 일부 영향이 끼쳤었고 2분기에는 이제 온기로 2분기 내내 이제 영향이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2분기에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인 음식료 업종,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좀 판매량이 또 증가하고 최근에 뭐 농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러한 그 뭐 라면 매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특히나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뭐 라면 업종 내에서도 그 삼양식품 같은 그러한 회사들 탑픽으로 좀 계속해서 관심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2분기에도 상당히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소비를 안 한다고 해도 먹는 걸 또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이런 코로나의 타격을 비켜갈 수 있는 섹터, 일단 음식료주 쪽에 관심을 두자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종목으로는 삼양식품 주목하셨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3D 프린팅 이슈가 좀 잡혀서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글로벌 5대 강국으로 키우겠다라는 육성책을 발표했는데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뭐 인공관절 등의 의료기기나 또 앞으로 건설이나 국방, 철도 등의 분야 쪽으로 이제 확대 적용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2022년까지 1조 원대 시장을 형성을 하겠다라는 계획, 미국의 기술력을 85%까지 추종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뭐 오늘 관련 테마주는 일단 들썩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포인트 가져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이런 뭐 3D 프린팅 뭐 지금 갑자기 이제 주목받는 게 아니라 예. 뭐 과거 이제 수년 전부터 항상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았었죠. 계속 얘기는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계속 키우겠다라고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시장이 지금 이제 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한마디 말해 주식시장에서는 그냥 테마주로 항상 이제 지금 지나가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일단은 지금 뭐 시장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당일날은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좀 시간을 두고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단기 테마적인 측면에서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관련주들이 좀 많이 뭐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좀 주목할 만한 게 관련해서 이제 TNR 바이오팹이라는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3D 프린팅 기반 기술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3D 프린팅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의료기기에서 3D 세포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분들께서 뭐 관심은 필요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 계속 이야기는 있었는데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 주가의 반응은 과거에도 단기적으로 좀 반응이 있었다가 만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가의 흐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음봉 그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 이걸 찾아가는 작업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3D 프린팅 관련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확인을 해보시죠. 미국의 대선이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내에서 철강이나 기계, 방산주에 주목을 하자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어서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가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철강, 기계 관련주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괄호 안에가 대미 수출 비중입니다. 뭐 두산 밥캣, 진성 TC, LS 등이 거론되고 있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총기 규제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기나 뭐 탄약 사재기의 움직임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과거에 뭐 이런 규제가 있을 때 풍산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곤 했는데요.
어느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제 1조 달러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인 뭐 두산 바켓이라든지 뭐 진성 TC 같은 기업.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인프라 투자를 공언할 당시에도 한 차례 이제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그래서 뭐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중에서도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과거 이제 한 4년 전 이제 과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 그 미국의 이제 대선을 이제 시계를 이제 돌려보게 되면 당시에도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기 규제 안을 이제 들고 나왔거든요. 힐러리였죠, 당시에. 예. 근데 힐러리가 원래 이제 지지율이 더 높았는데 예상 외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던 거죠. 근데 당시에도 이제 힐러리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러면 총기 규제 그 법안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그 총기 이제 탄약률을 이제 사재기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스포츠탄류를 이제 수출하고 있는 풍산 같은 경우에 방산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실상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이제 재고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미국 수출이 이제 급감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재차 바이든의 지지율이 좀 트럼프보다 좀 우세로 나오면서 미국에서 이러한 소비자들이 좀 총기 그 탄약 그 사재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풍산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미국 수출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구리 가격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어서 예. 이 신동 부분과 방산 부분 모두 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풍산 같은 경우에 관련해서 미국 대선 수혜주로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뭐 금값 관련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보니까 풍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기간은 어느 정도 두고 볼 수 있을까요? 대선 전까지 볼까요? 그렇죠. 뭐 대선까지 보자라고 한다면 11월까지 네.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기간은 뭐 3개월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2분기, 특히나 이제 3분기에 상당히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3분기 이제 어닝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분들께서 하반기 좀 관심주로 좀 풍산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사들 챙겨봤고요. 이어서 수급 특징주 확인을 해보실까요? 외국인들이 모처럼 만에 오늘 들어올까 말까 초반에 그러던데요.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는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 SDI 순으로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솔브레인 홀딩스, 펄어비스, 게임즈도 보고 있네요. 덕산 네오룩스 순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중에서 이제 LG 이노텍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암울한 섹터 중에 하나,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이제 IT, 핸드셋과도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직격탄을 맞은 섹터죠.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판매량도 좀 급감을 했고요. 자동차도 지금 공장들이 또 셧다운되고 또 판매량도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은 안 좋지만 그러니까 하반기 이후 또 내년을 봤을 때는 이제 회복이 될 것이냐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좀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바꿔야 되는 시기에 이제 그 스마트폰 교체를 못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 또 공격적으로도 마케팅 정책을 또 들고 나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고요. 또 애플도 이제 트리플 카메라와 또 이제 티어필 센서를 또 이제 탑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LG 이노텍 대표적으로 뭐 LG 애플 대표적인 이제 부품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LG 이노텍 하반기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이제 수급 그 상위주 중에서는 LG 이노텍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만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섹터에 주목하고 계시네요. 하나는 전기차, 그리고 요즘 좀 주춤했었던 스마트폰 관련주에도 이제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LG 이노텍까지 투자 힌트 얻어봤습니다.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